여러분, 단 한 번의 진드기 물림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해마다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작은 진드기. 이 진드기에게 물리면 출혈열, 다발성, 장기 부전,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요. 바로 중증열성 혈소판감 소증후군, SFTS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잘 모르고 대비도 부족한 실정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SFTS로부터 안전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SFTS 바이러스의 실체, 감염 경로, 사례, 예방 방법, 그리고 왜 최근 고령층 치명률이 급상승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SFTS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볼게요. 1. SFTS란 무엇인가? 중증열성 혈소판감 소증후군 SFTS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이후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어 피버 위드 스롬보시토페니아 신드롬, 줄여서 SFTS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는 다비의 반다 바이러스에 속하며 플레보바이러스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옮기는 주범은 바로 작은 소참 진드기. 이 진드기는 산책로나 풀밭, 야외 활동 중 흔히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서식합니다. 감염자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열, 혈소판 및 폐혈구 감소증, 구토 설사, 간신장 기능 저하, 심하면 다발성 장기 부전과 사망. 심각하죠. 이 한국에서의 SFTS 확산 현황. 한국은 2013년부터 SFTS 확진자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경남, 전남 지역에서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2023년에는 사망률이 20%를 초과하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진드기들은 봄가을 사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둘째, 등산 야외 활동 인구가 많아졌고, 셋째, 고령층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SFTS 감염 시 치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SFTS 환자 10명 중 4명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질문: 여러분은 최근 야외 활동 중 진드기 방지를 위한 대비를 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3. 진드기 매개 질병의 위협. 진드기라고 하면 산책 중 가끔 무는 벌레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진드기는 단순한 해충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전파하는 매개체입니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라인병, 바베시아증, 리케차 감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SFTS. 특히 한국에서 SFTS를 옮기는 작은 소참 진드기는 사람뿐 아니라 개, 고양이, 소 등 다양한 동물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과의 접촉도 중요한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질적인 감염 사례들. 2022년 전남 지역의 한 70대 여성은 텃밭 작업 후 고열과 근육통을 호소하다 병원에 실려갔고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SFTS 양성 반응을 보였고 진드기 물림 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반려견과 산책 후 반려견의 몸에서 진드기를 발견한 주인도 고열과 구토로 병원 이송됐으며 SFTS로 확진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접촉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이처럼 SFTS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OSFTS의 치명률과 왜 무서운가? SFTS의 무서운 점은 감염자 중 약 20%에서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감기,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무엇보다 특효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은 오직 면역력과 증상 완화 치료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당뇨, 고혈압, 간질환자 등에게는 극히 치명적입니다. 6. SFTS 바이러스의 확산 방식과 잠복기. SFTS 바이러스는 진드기의 침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잠복기는 보통 6일에서 14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드기에 물리는 것 외에도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감염자 혈액 접촉, 심지어 의료진의 2차 감염까지 보고된 바 있어 의료계에서도 고위험 병원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7. 예방법과 생활 속 대처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SFTS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예방법: 풀밭, 숲속 활동 시 긴 옷 착용, 외출 후 반드시 샤워와 옷 세탁, 반려동물 외출 후 몸 전체 확인, 텃밭 작업 시 장갑, 장화 필수, 진드기 기피제 활용. 특히 등산복, 레깅스처럼 몸에 밀착되는 옷은 진드기 접근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청자 질문이: 여러분은 진드기 기피제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8.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 고령층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SFTS에 감염될 경우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노인 대상 진드기 예방 교육, 보건소를 통한 기피제 배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거나 반려동물과 야외 활동이 잦은 고위험군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검사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구 연구 동향과 미래 백신 개발 전망. 현재 한국을 포함한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SFTS 백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DNA 백신 실험 단계 일본 연구팀, 생백신 플랫폼 기반 개발, 국내 민간 협력.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SFTS 백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진드기 회피 습관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꾸 보이지도 않는 진드기 한 마리가 우리의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중증열성 혈소판감 소증후군 SFTS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닙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 고령자, 반려동물 가족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SFTS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더 대비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